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변형, 그리고 업스케일, 특정 영역만 변경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리믹스 모드까지 배워보고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다양한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성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만 2% 부족한 경우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형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변형을 적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모든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데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아래에 있는 변형 버튼으로 해당 이미지의 다른 예시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슬러시 세팅 버튼을 활용하셔서 변형 강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를 선택하시면 조금만 변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해서 이 세 번째 고양이의 다른 버전을 보겠습니다. V3 눌러주시면 이 세 번째 그림과 비슷하지만 고양이 얼굴이나 주변 사물들이 바뀐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변형 강도를 적게 해서 한번 결과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를 선택하고 V3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살펴보시면 이것이 적게 변형한 것, 그리고 이것이 많이 변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후드를 벗은애도 있고 새로운 마크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배경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스케일을 하고 나서도 이미지 변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가 업스케일 되었는데 아래에 살펴보시면 very subtle이 있고 very strong이 있습니다. subtle은 조금만 변형하겠다, strong은 많이 변형하겠다 라는 거고요.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subtle, strong. 자, 결과를 살펴보면 이것은 조금 변형한 것, 전체적인 구성이나 포즈 이런 것들이 변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변형한 것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앉아있는 방향도 변하고 후드를 쓴 것, 안 쓴 것, 이렇게 좀 많이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ary Reg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영역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아래에 직사각형 모양 또는 자유 형태로 내가 변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크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올가미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크 부분을 선택한 다음 제출하기. 자, 결과를 보시면 제가 아까 선택한 부분에 마크가 다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다른 마크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고 전부 마크가 지워졌네요. 또는 내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정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주고 저는 고양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Wearing sunglasses 입력을 해준 다음 자, 완성되었네요. 살펴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귀엽네요.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업스케일 기능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업스케일 서틀은 기본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미지의 크기를 2배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클릭해보면 이 업스케일 기능도 여러분의 GPU 미닛, 즉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간을 소모를 합니다. 왼쪽이 업스케일 하기 전, 오른쪽이 업스케일 한 후입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이미지의 선명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크기를 2배 크게 해주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새롭게 꾸며줍니다. 자, 왼쪽이 업스케일 전, 오른쪽이 업스케일 후입니다.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없었던 이런 속눈썹이 추가가 되거나 눈매도 조금 바뀌었고 코에도 이런 어떤 줄 같은 것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갸름해진 것 같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업스케일 서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둘 다 화질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업스케일 전에는 1536에 768 그리고 1.7메가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업스케일 후에는 크기가 2배가 됐고 용량은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디스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모티콘으로 리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작업의 잡 아이디나 시드 번호를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잘못 입력을 해서 명령이 실행이 됐을 때 여기 있는 반응 추가하기 이 버튼을 누른 다음 X 표시를 눌러주면 작업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X 표시가 바로 안 뜰 겁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대화창에다가 X 또는 크로스 마크를 쳐주시면 이모티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X라고 치시면 여기 X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아까처럼 이 진행 중이던 작업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작품을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미드저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작업물들이 마이 이미지에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좀비가 생성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카피 누르시면 이렇게 자바 아이디를 복사한 다음 show 명령을 사용해서 자바 아이디를 붙여주시면 해당 이미지 그리드가 표시가 됩니다. 반응 추가하기에서 X 마크를 눌러주시면 자, 아까 분명히 여기 좀비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삭제가 됐나 확인을 해보려고 다시 입력을 해보니까 다시 불러와집니다. 다시 삭제를 눌려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오류인 것 같아요.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삭제해 주겠습니다. Don't even worry about it. 아무튼 여러분의 갤러리에서 보기 싫을 때 또는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제가 작업물을 불러올 때 여기 잡 아이디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미지의 잡 아이디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해당 이미지에 반응 추가하기 눌려서 여기 envelope 봉투를 눌러주시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잡 아이디와 시드 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봉투 이모티콘이 없으신 분들은 이를 치시면 여기 봉투 이모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주고요. 이렇게 봉투 이모지로 반응을 했다고 나오고 다이렉트 메시지에 보시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이렇게 그 고양이에 대한 잡 아이디 또는 시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드 번호는 나중에 해당 이미지를 참조할 때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 아이디를 복사해주고 다른 채팅방에 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show 잡 아이디 넣어주시면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블렌드와 디스크라이브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래시 블렌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블렌드는 2개부터 5개의 이미지를 혼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을 섞었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횡비를 랜드스케이프로 선택을 했는데도 2대1과 맞지 않아서 이렇게 위아래 부분이 검은색으로 잘려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블렌드 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고 두 번째 강의에서 알려드린 이미지 프롬프트를 2개 참조를 하셔서 직접 종횡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링크 복사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다시 이 이미지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준 다음 직접 종횡비를 2대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잘리지 않고 온전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크라이브 기능입니다. 디스크라이브 기능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발견을 했을 때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 슬러시 describe 하시고 링크를 복사했기 때문에 링크 붙여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1번을 눌려서 첫 번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보 기능입니다. 슬러시 info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구독 정보 그리고 이미지 생성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태까지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생성을 했는지 주로 앞으로 얼마나 이미지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shorten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거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서 프롬프트를 최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주로 챗GPT에서 이렇게 긴 프롬프트를 추천받았을 때 또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길게 서술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슬러시 shorten 입력을 하시고 긴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길게 서술된 프롬프트를 미드저니 봇이 분석을 해서 짧게 추천을 해줍니다. 총 5가지의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주고 번호가 높아질수록 프롬프트가 짧아집니다. 디스크라이브 기능과 마찬가지로 아래 번호를 누르면 해당 프롬프트로 바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Show Detail을 눌러보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프롬프트를 짧게 만드는 것 외에도 미드저니 봇이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볼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드저니 봇은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아주 짧게 나누어서 토큰이라는 형태로 변형한 다음 각각의 단어의 연관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한 프롬프트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시 되는지를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생성된 프롬프트를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또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를 하셔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래 프롬프트와 1번부터 5번까지의 프롬프트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프롬프트대로도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고 이미지를 각각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챗GPT한테 입력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디스코드를 하고 있는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원래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길었는데 이걸 짧게 두 줄로 줄여서 생성한 이미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와 느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줄여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더 줄여서 아예 한 줄로 만든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고양이가 디스코드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옆에 덩그러니 고양이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고양이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라는 명령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얀 고양이라고만 줄여져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해커와 고양이가 따로따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줄인 모습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따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 몇 개만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이렇게 아예 해커도 사라지고 고양이도 사라지고 노트북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도 좋지만 이 원본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에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프롬프트에서는 내가 원하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기가 편리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면 되지만 이렇게 프롬프트가 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수정한다고 해도 차이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를 강아지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 여기서 고양이만 강아지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고양이가 강아지로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굉장히 무섭네요. 다음으로 사용자 설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슬러시 세팅스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창이 나오고요. 위에서는 버전을 설정할 수가 있고 스타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강도를 로우부터 very high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것이 스타일 로우 설정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양이 모습을 생성한 겁니다. 이것은 중간 정도 고양이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사진으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으로 설정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조금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블릭 모드라는 게 있는데 subscribe 라고 치시면 구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자, 저는 지금 스탠다드 플랜을 활용하고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프로나 메가 플랜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이미지 생성이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 피드에 나의 작품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내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이 싫다 하실 경우에는 이 비공개 모드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강도, 이미지 생성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efer Option Set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크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bb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긴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해주면 이 파라미터를 쓰듯이 대시 bb라고 쓰시면 이 모든 명령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타이거 대시 bb라고만 입력을 해도 아까 내가 입력했던 모든 명령어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설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Prefer Option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생성한 사용자 지정 옵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스타일을 지우고 싶을 땐 처음과 마찬가지로 Prefer Option Set 그리고 이름을 넣고 바로 엔터를 치시면 삭제가 됩니다. 커스텀이 제거되었다 옵션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BB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명령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유용한 명령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파라미터 사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ame over.